이런 이제 유전적 그 소인을 가지는 신장암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인데요. 똑같은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이라고 해도 증상은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루는 속도라든지 진행이 다른 그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는 조금 느립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치료를 하지가 않고요. 안녕하세요. 채널 한국신장암 한우의 백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장암의 셀 타입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장암 셀 타입 중 유전적 요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신장암의 유전적 요인에는 크게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 유전성 유두상 신세포암, 버트호그 두배 증후군, 그리고 유전성 평활근종 신세포암 증후군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전 요인으로 꼽히는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 보통 VHL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교수님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유전적 그 소인을 가지는 신장암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인데요.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러 증상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붙는 거고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추신경계의 혈관 모세포종이나 이제 망막의 혈관종, 그다음에 신장의 신장암, 그다음에 그 부신의 갈색 세포종, 그다음에 췌장이나 부고환의 낭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증상들이 있고 약간 좀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면 꼭 이제 유전 검사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 그 검사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먼저 발견하면 이제 신경외과에 손해나 뭐 이런 쪽에 혈관 종이 있는지 이제 검사를 보내고 안과에 또 망막 검사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먼저 발견하면 저희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진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이라고 해도 증상은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고 굉장히 다발적으로 생겨가지고 뭐 20대가 되기 전에 양쪽 신장을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평생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는 정도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 때 생기는 신장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성으로 양측에 생기는 게 특징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루는 속도라든지 진행이 다른 그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는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치료를 하지가 않고요. 나머지 상황들을 쭉 고려하면서 좀 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이제 부분 절제랑 그다음에 고주파 열치료랑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신장을 가급적이면 건강한 상태로 오래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런 가족력 유전에 따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NGS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NGS 검사는 이제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법이고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한 가지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세머 시퀀싱이라는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그 수만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NGS입니다. 그래서 이게 풀었으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차세대 그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환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변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한 그 점라인 뮤테이션을 보는 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종양에서의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뭐가 있는지 보는 게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을 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특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할 때는 이런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을 보는 방법을 하고 이때는 정상 일반적인 세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제일 흔하게는 이제 혈액, 그다음에 뭐 구강 점막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암 세포 자체에 어떤 변이가 있는지 또 이 차이가 뭔지 이렇게 보는 게 소마틱 뮤테이션을 보는 그 방법인데 이게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특징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게 네. 이제 캔서 패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전장을 걸쳐서 다 분석을 하면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네. 있긴 한데 또 불필요한 정보도 그쵸. 많고 그다음에 그 뎁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좀 낮기 때문에 그 한 유전 정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쓸 때 필요한 유전 정보, 그 타겟이 되는 유전, 뭐 뮤테이션, 네. 그다음에 중요한 예후를 결정짓는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밝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그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100 몇십 개에서 많게는 뭐 300 몇십 개 정도 이제 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퀄리티 있게 이게 분석을 해내는 게 이제 패널이 되겠고요. 이제 좀 집중적으로 그 알려져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캔서 패널은 그 지금 저기 지정된 그 기관에서는 이제 그 급여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인력이 되고 이런 거를 국가에서 그 퀄리피케이션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제 3기 이상이거나 아니면 재발성 이거나 아니면 전이가 있거나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의료진이 정말 꼭 필요한 경우다라고 네. 이제 소견을 달면 환자 부담금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용이 이제 또 문제인데요. 선별 급여라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별로 받는 수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 70만 원대 후반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이거를 이제 해놓으면 좋은 경우는 이제 뭐 예후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어떤 약제를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떤 약제에 조금 더 좀 차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즘은 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정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만 또 이제 모집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해놓는 게 치료에도 좀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펜널을 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서울대병원은 이제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DNA, RNA 통합 그 패널을 하고 있어서요. 뭐 어떤 퓨전 진이라든지 아니면 RNA 정보 중에서도 꼭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선택적으로 더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각 병원에서 그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쪽 병원에서 검사에서는 나왔는데 저쪽 병원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 리스트를 어떻게 잘 구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고요. 이 패널을 만들 때 이제 이런 그 신장암 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은 저희가 이제 그 신장암, 전립선암, 요로상폐암 같은 그 비뇨암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믿을만하군요. 네, 믿을만합니다. 네. 사실 내가 가진 셀 타입이 유전적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거 굉장히 이제 미안해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검사를 좀 권유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수인데요. 기수에 대한 조금 쉬운 설명, 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암의 기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TNM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제 T 스테이지는 이제 국소 병기, 그 암이 얼마나 이제 주변까지 나가 있는지 요거를 보는 거고요. N 스테이지는 이제 임파절 전이 여부를 보는 거고 M 스테이지는 전이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해서 요약 병기로 보통 1, 2, 3, 4기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소 병기랑 조금 혼용이 돼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소 음. 신장암이다. 네. 그럼 일단 1기, 2기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이제 1기, 2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음. 7cm보다 크면 2기, 네. 7cm보다 작으면 1기고요. 또 이게 신장암이 크기에 따른 예후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네. 4cm보다 작으면 T1A, 4cm에서 7cm 사이면 T1B 이러고요. 그다음에 T2 2기도 10cm 기준으로 10cm보다 작으면 T2A, 그다음에 더 크면 네. 이제 T2B로 이렇게 구분하게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변기 이제 3기 경우에는 주변으로 일단은 그 퍼져 나간 네. 상태가 되고요. 그 신장 주변 지방 조직이라든지 신장 안쪽에 집합관이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조직으로 이제 침범을 하면 3기로 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신장 정맥이나 아니면 대정맥 중에서도 이 횡격막, 그러니까 가로막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 네.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3기로 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주변 장기까지 침범을 하거나 네. 아니면 횡격막보다 위에 올라가는 대정맥 그 침범이 있는 네. 경우 또는 이제 대정맥 벽 자체에 음. 침범이 있는 경우 이런 네. 경우 이제 국소변기 이제 4기에 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변기로 하면 네. 3기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임파절 전이가 있는 네. N1을 이제 이제 스테이지 3, 3기로 우리가 네.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소변기 4기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이가 있는 경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4기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수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교수님, 최근에는 분화도 등급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1기 환자분들이 분화도 등급이 4일 때 4기 환자만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분화도 등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